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승원 TV의 이승원입니다. 예, 응징언론 서울의 수리 늙은 기자 백은종입니다. 백 기자님 요즘에 뭐 자주 뵙습니다. 자주 뵙고요. 제가 요즘에 활활 날라다닙니다. 날씨가 약간 싸늘해서 좀 그렇지만 아주 우리 이승원 TV가 또 옆에 이렇게 와주시니까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국회 가서 또 따질 거 따지고 또 이렇게 응징 취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그 국회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오늘 국회에 왜 불려가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국회에서 응징 취재를 몇 번 했더니 국회 측 관계자들이 입장이 난처해져서 국정감사에서 왜 백은종이를 들여보내냐 이렇게 자한당의 김성태 등등이 그렇게 따졌답니다. 그래서 국회 쪽에서는 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좀 목소리 좀 낮추고 좀 해줄 수 없냐 또 이렇게 얘기했고, 그걸 국회 쪽 요구가 그걸 그렇게 안 하겠다, 어떤 서류에 뭐 각서 비슷한 걸 써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내가 이명박근혜 때도 각서 한 장 안 썼는데 내가 국회에 각서를 쓰냐.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도 찍는다. 이 공공기관에 공직자라면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공무 중에는 초상권이 없는 거다. 기자가 점장에 가서 미리 약속하고 물어보면 다 준비된 사항만 얘기해서 뭘 우리가 밝혀낼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렇게 이 얘기를 했더니 국회 쪽에서는 뭐 태클이 심하다. 야당이라면 자한당이겠죠. 그래서 오늘 좀 이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그러나 목소리는 좀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가서 누구 만나신 거예요? 뭐 거기 국회 관계자들 여러 분 만났는데 뭐 사무총장님도 만났고 등등 미디어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분하고는 뭐 어떠세요? 그 사무총장 그분하고. 사무총장님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요. 좀 아시는 분인데 목소리를 크게. 그분도 저기 우리나 비슷한 성격이라 그래요. 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흉악한 또 그 기독교가 중심이 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괜찮은 경제를 망했다고 그렇게 한 얘기, 과거에 현 정국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때 노무현 정국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뭐 노가리, 개구리, 뭐 저런 놈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해서 인정을 안 했죠. 그걸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봐왔는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은 원체 촛불 힘으로 당선돼 가지고 초기에는 못했는데 1년 반 정도 되니까 그때 그 맛을 못 잊어서 다시 문재인을 문재양, 문어벙 이렇게 부르는 세력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참여정부 때 그 다시 돌아간 어떤 기분이 들 정도로 각종 대형 교회들이 나와서 그러고 있는데, 저희는 확실하게 그걸 막는 응징 취재, 응징 행동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명박근혜 때 집회를 하지 않아요. 시청 앞에 집회하면 맞불 집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인권의 앞에다가 크게 마이크 틀어서 군복 입은 사람들이 쫙 나와서 간제되면 했죠. 그 스피커 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뭐 엄청나게 크게 했죠. 우리 집회를 완전히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맞불 집회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않잖아요. 오히려 그걸 막아주기는커녕 내부적으로 또 일부 진보들은 같이 지금 양쪽에서 물어뜯는 이런 형국이 됐어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문재인 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지금 내부 분란이 심각한데, 지금 그 사면초가라는 거죠. 이걸 이대로 두고 볼 거냐, 어떻게 될 거냐, 결론은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이 죽는다. 그 당시 노무현 정부가 망하니까 민노당도 망했고 민노총도 망했고 시민사회단체도 다 망했다. 응? 그렇죠. 그래서 저쪽이 이러면은 그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저쪽이 이러면 어디로 가냐? 저 수구 세력, 적폐 세력한테 모조리 간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저희는 앞으로 서울의 소리나 저널인 미디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들을 좀 세워서, 힘은 없지만 몸으로 부딪히는 거라도 앞장서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 시국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지금 주안점이 뭐냐면요. 대통령과 그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여간 그 지지율을 갖다가 더 이상 떨어지는 걸 갖다 방지하고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청와대에 대한 어떤 그 언론의 공격, 특히 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그 언론의 공격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무자비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굉장히 그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지금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과거가 그리워서 하고 있는 건데, 조국 수석이 지금 적폐청산에 앞장서서 쭉 해왔지 않습니까? 조국을 무너뜨리면 적폐가 청산이 끝난다. 조국을 쫓아내고 문재인 정부의 힘을 약화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거죠. 사실은 조국 수석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질렀다면 우리라도 그만둬야 된다고 봤는데, 제가 이해찬 대표도 조국 수석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비리 저지른 것도 아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그 조국 수석에 대한 그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그 청와대 그 기강 회의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음주운전 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감찰단이 가가지고 그 감찰단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가 조사한 건을 가서 경찰에 가서 세게 질문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주말 골프를 쳤다고 또 문제를 삼더라고요. 골프는 아니, 근데 다들 치는 걸로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골프를 평일날 근무 시간에 쳤다 그러면 기강회의고 그 징계 먹으면 되는데, 주말 골프를 쳤다고 막.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저렇게 언론에서 저렇게 무차별 융단 폭격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몰라, 난 골프를 안 쳐 그러는데 골프들 요즘 그냥 생활화되고 많이 치는데. 골프가 예전에는 아니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자세히 물었는데 주말 골프 치면서 골프 치는 비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아서 쳐서 그런 게 아니죠. 아니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 또 그 기자들, 언론인들 이런 분들이 하면은 김영란법 위반이고요. 그거를 철저하게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니 자기 돈 내고 주말에 골프 치는 거는 공무원들도 전혀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왜 그걸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없는 일, 또는 요만한 거 가지고 침소봉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어떤 비리나 이런 걸로 보면 저쪽 그 적폐 세력들의 비리는 굉장하지 않아요.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지금의 기준, 주말 골프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음주운전이라든가 지금 같은 그런 잣대로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을 갖다가 만약 재단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그 시절에 다 잘렸어야 돼요. 청와대에 근무할 인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유독 이렇게 언론들이 아주 혹독하게, 여러분들 잘 기억날 겁니다. 박근혜 뒤에서 최순실이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우병우가 그렇게 국정을 농단하는 데도 있잖아요. 조중동이나 KBS, MBC에서 이 꿀먹은 벙어리 한마디도 못했어요. 가끔 한겨레나 경향신문 좀 들이받았지. 메이저 신문사, 메이저 그 방송국들은 입을 쫙 자크를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사회가 좋아지고 촛불 때문에 민주 언론이 들어서고 이렇게 민주화된 세상이 오니까 적폐들을 응원하던 그놈들이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지금. 물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쓰는 건 좋은데 너무 일방적이고 그러니까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의도라는 게 정말 그 어떤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희망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의도는 그 문재인 정부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걸 목표로 두고 지금 거기에 대형 교회 또뭐 수고 대형 교회에서 재벌 그다음에 언론 거기다가 언론은 어디인가요? 언론이요? 최중동. 네. 그다음에 KBS는 조금 낮았어요. 네. MBC 그 우리 노조 출신 그 기자님이 사장인데도 개판입니다 지금. 그 MBC가 그래 최성호 완전히 물러나야 된다 최성호. 네? 물러나야 돼요. 뭐 정형 능력도 없고요. 방송이 뭔가 질적으로 개선된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MBC가 그 적폐 기자들을 막 채용을 하고 막 미안합니다 적폐 기자라 그래서 실력도 없는 시용 기자라 그러죠. 임시 기자들을 막 채용하고 이러는 바람에 한 10년 동안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나는 최승호 그 PD 사장으로 가서 나는 원체 그 방송을 안 봐요. 볼 시간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좀 어두운데 MBC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방송 안 보시죠 MBC가? 안 보지요 나는. 그러니까 MBC도 안 보고 다 안 보는 MBC가 있잖아요. 뉴스 그 시청률이 이게 뭡니까 이게 JTBC보다도 한참 아래고. 하여튼 좀 그 잘 하라고 얘기하고. 최승호 대표님 좀 MBC 문화방송 사장님 좀 잘하세요. 그 노조 하시던 분이 거기 가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안철수 지지만 하면 다예요? 네. 하여튼 그렇고 뭐 그런 상황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언론들을 아까 말씀하셨지 그런 적폐들이 지금 떼거지로다가 연합해서 지금 정권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치는 게 이 사건의 본질. 청와대 지금 청와대 조국 수석 문제. 근데 거기 또 그 불난데 기름을 부은 분이 한 분 계시죠? 있죠. 그쪽이 그 페이스북에 뭐 물러나라. 조홍천 의원은 저하고는 인연이 깊죠. 어떤 인연이세요? 조홍천이 원래 박지만 그 뒤처리 해주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박지만이 사고치고 다니는 그렇죠. 뒤처리. 박지만이 나를 그 당시 박지만이 공천에 개입했다. 오촌 살인 사건에 뭐 의혹이 있다. 이 기사를 제가 썼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직접 고소했죠. 우리 대표님을 고소했어요? 네. 기자님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1심 재판. 그런데 아니 조홍천 쪽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것 같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조홍천 국회의원도 있을 때 보좌관인 전인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인식이 내가 그 박지만을 갖다가 증인으로 신청을 했죠.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박지만이가 안 나오고 전인식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전인식이는 조홍천의 보좌관이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조홍천을 만나서 나 아냐. 내가 지금 3번이나 그 전인식을 만나러 갔었는데 왜 그만뒀냐. 그때 조홍천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렇게 영입을 한 분이라 일 잘하시면 되겠지 하고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실은 조국 수석이 좀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그 지켜보고 조홍천이라는 분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그 박지만이나 그쪽에 있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팽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장이 곤란해졌는데 그분이 내부 고발을 하거나 이쪽 와서 저쪽 비리를 폭로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와서도 그쪽 얘기를 별로 안 하고 그게 배신이라 그러는데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건 배신이 아니에요. 옳음을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조홍천 씨가 지금까지 이제 국회의원 되고 한 2년이 넘어서 3년째 돼가는데 과연 이 사람이 과연 그냥 국회의원 할 만한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경력이나 이런 것이 있냐. 나는 굉장히 감정이 있는 사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잘 하겠지 하고 두고 봤는데 이번에 갑자기 그냥 조국 수석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저쪽 애들이 주장하는 걸 똑같이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국회 가서 시간만 되면 조홍천 의원 사무실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박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그러지 않아요. 이명박 졸개 장제원한테도 그랬죠. 근데 쉽게 말하면
조홍천은 박지만의 졸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나 이쪽 와서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과거에 자기가 권력을 쫓아서 박지만 밑에 있던 것들을 많이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제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첫 번째 의원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주시하고 있고요. 조홍천 의원과 나는 그런 좋지 않은 과거 악연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밝히는 거고, 그동안 내가 조홍천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 또 이송원 TV 그 이송원 선생은 그런 사람 있으면 못 참고 막 욕을 하더라고. 나는 욕을 잘 안 해요. 내부 쪽에는 욕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아끼고 말을 아끼는데, 외부 쪽에서는 내가 강하게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말 나온 김에 내가 조홍천 의원에 대해서 오늘 이 얘기하고, 조홍천 의원은 그런 박지만의 뒤처리를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조홍천 의원이 밀려나가지고 그 식당하고 있을 때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가가지고 여러 번 그걸 설득도 하고 우리 쪽으로 와라. 그리고 왔죠. 그러고 나서 지역구도 우리 남양주인가 남양주인데 거기가 최재성 의원 지역구예요. 네. 그대로 물려받고 보좌진까지 일부 글로 합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정치 초보가 처음에 나오니까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개표를 하는데 말이죠. 마지막까지 졌어요, 사실은. 근데 졌다고 다 포기했는데 이 투표함이 하나가 나중에 보니까 저기 하나 또 있는 거야. 그걸 깠는데 그게 부재자 투표함이었거든요.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100몇 표 차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원이 되셨고, 또 우리 진영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그런 일들은 다 있고. 그렇죠. 나부터 네. 그렇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똥볼이잖아요. 이거 똥볼 참가잖아요. 그런데 응? 과거에 내가 정말 청렴하니 쭉 어떤 오름을 위해서 해온 사람 같으면 조금의 흠이라도 10가지 잘하다 1가지 잘못하면 그걸 말할 수 있는데, 조홍천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세히 모르지만, 박지만 친일파 박정희 아들 마약도 하고 문제가 많은 마약을 완전히 그냥 중독자죠. 그런 사람을 관리를 했다면은 모르겠어요. 뭐 직함이 그래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내가 의아한 거는, 그렇게 했더라도 이쪽으로 왔으면 그 내 재판에 박지만 대신 나온 전인식이를 보좌관으로 왜 데려왔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물어보고 싶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전인식이 이제 다음 내일이라도 가면 뭐 만나보려고. 그런데 조국 수석이 오늘 그랬더라고. 욕 실컷 먹고 일 더 하다가 나가겠다. 잘했네. 그 조국 수석이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얘기. 네. 조국 수석이 학자지만은 강단이 있는 분이라고 보고 그래요. 아니 그러고 거기서 잘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감찰반. 네. 전원 교체해버렸어요. 그렇죠. 뭐 우병우나 박근혜 때, 이명박 때는 그런 일이 터져도 교체도 안 했어요. 그러고요. 우병우는 아예 신문사 같은 언론을 있잖아요. 협박을 했어요. 하여튼 뭐 거기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니까 쓰레기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는 안 되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조국 수석 한번 보십시오. 키가 있잖아요. 185입니다. 참 부러워요. 몸무게가 73kg예요. 거기다 서울대학교 법대 나왔죠. 버클리 박사예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65년생인데 나하고 학번이 같아. 파리 학번이야. 그래서 내가 이 양반 나보다 2살 어린데 어떻게 파리 학번이지? 보니까 월반 했어요. 월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국 수석이 책배청산에 지금 뭐 양승태까지 지금 견호소 구속이 눈앞에 왔고 지금 더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정수석이 지금 그런 것들은 상당히 챙겨야 될 부분들인데, 여기서 조국 수석을 물러나라고 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다면 적폐청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적폐청산이 안 되면 문재인 정부 내내 힘들어요. 잘못된 건 바로바로 쳐낼 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돼요. 상은 후하게 주고 벌은 엄하게 다스려야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 거지, 흐리멍텅 상도 못 주고 벌도 안 주면은 그 리더는 성공을 못 한다. 이건 역사적으로 어떤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상벌의 그런 것들은 특히 조조가
상이 후하고 벌이 엄했죠, 조조가. 그래서 좀 간신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평가를 좀 받잖아요, 조조가. 신상필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적폐청산을 계속해 나가고 문재인 정부가 어렵지 않고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 이기려면 쟤들이 요구하는 거는 역으로 가야 된다. 쟤들은 전 먹지만 부린다. 자유한국당은 주장하는 거 반대로 가면 나라가 잘 될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니, 자한당이 지금 그 유치원 네. 문제도 그 유치원 그 원장님들이 국가의 돈을 받아가지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뭐 사치품을 사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래가지고 우리 박용진 의원이 용감무쌍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박용진 3법을 발의를 했잖아요. 이 자한당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무산돼 버렸어요. 아니, 자한당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어? 정말. 근데 자한당 입장에 재벌,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 토호, 그렇죠. 지역 그 토착세. 네, 탑탁세고, 그거 이제 그 지역에 가보면요. 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의정부 살잖아요. 그 경민, 홍문종이 아버지, 홍우준. 경민, 사학. 그 사학이 사학. 유치원도 다 하는데, 전부 그렇게 지금 유치원 하는 게 나경원 집안, 장재원 집안. 장재원이가 그 부산에서. 대표적인 사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토호들을 보호해서 먹이사슬로 정권을 다시 가져간 게 이명박이거든요. 근데요, 진짜 착각을 하시는 게, 보면은 자한당 찍는 분들 중에 학력이 낮거나 재산 소득 상태가 낮은 분들이 많이 찍어요. 근데 그분들 보면요, 그분들은 그 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오히려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는, 소득 그 주도 성장론 이래가지고 오히려 세금을 가지고 좀 없는 계층, 그런 계층을 갖다 과감하게 지원해주는, 또 의료비 같은 것도 더 많이 지금 지원해주고, 이런 실제로 그분들한테 더 도움을 주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막 태극기 들고 그 태극기를 모독하면서 이러고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거기 나와가지고 돈을 냅니다. 또 후원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얘기가 언론 문제로 들어갔으니까 유튜브 문제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가 심각하다. 오늘도 내가 국회 가서도 아는 분들하고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유튜브를 계속해서 그 가짜뉴스는 아니라도 어떤 과장된, 예를 들어서 주말 골프 한번 쳤다 하면 걔들은 주말 골프를 그냥 친 게 아니라 어떤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 어떤 그 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골프 비용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친 걸로 지금 그렇게 몰아가거든요. 근데 자기 돈으로 주말 골프 친 거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가짜 뉴스를 계속 보게 되니까 지금 문재인 그 정부는 전부 어떤 부도덕한 부패한 정부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짜 뉴스가, 이게 나는 그 유튜브가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나도 유튜브를 하지만 정말 유튜브가 이 지금 우리 그 남북 어떤 대화나 어떤 경제 문제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유튜브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좋은 얘기들도 물론 하겠지만 유튜브의 피해는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유튜브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유튜브? 아니, 근데 보십시오. 유튜브의 이제 현황을 보면요. 이 유튜브가 이게 구글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모든 그 컨텐츠를 갖다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요. 유튜브를 텔레비 대신에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MBC, SBS 이런 것들로 유튜브 채널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개를 키우고 싶다, 애완견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텔레비에서 애완견 방송 1개, 2개, 3개? 뭐 케이블 TV 보면요. 그러나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수만의 그런 그 애완견에 관련된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또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애완견에 대해서 한번 턱 누르면은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선호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다 쫙 따라 나오게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모든 세상에 지금 콘텐츠를 다 빨아들이고 있고, 성장률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스피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영향력이 세고요. 그 다음에 이 정치, 시사 이런 부분에서도 저쪽 적폐분들이 먼저 유튜브를 선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아시는 그 신의 한수. 우리 대표님은 신의 한수하고 또 인연이 깊죠?
신의 한 수가 지금 35만을 넘고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하여튼 유튜브가 지금 이렇게 계속 그 팟캐스트를 누르고 지금 영향력을 발휘해서 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려우는데 그 유튜브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앞으로 그 우리 유튜브 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대안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제가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건데요. 예. 지금 보면은 우리 민주 진보 진영, 그다음에 우리하고 반대되는 저 수구 꼴통 세력들, 예. 파리들을 포함한 수구 꼴통 세력들, 이쪽 세력들의 그 세가 굉장히 큰 게 신의 한수하고 정규제 TV는 벌써 30만을 넘었고요. 10,000명이 넘는 그런 어떤 그 적폐 진영의 그 유튜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개가 돼요. 그러니까 대안이 뭐냐? 예, 아니 근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있어야 또 대안이 나오는 거고. 또 우리 쪽 진영을 보면 1등이 지금 뭐 미디어 몽고인데 사실 별로 요즘 활약을 안 하고 있고, 그 딴지일보가 이제 17만, 한 17만을 갔어요. 그 다음에 가 여기 서울의 소리가 지금 13만 13만 3천인가? 13만 3천 정도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유재일 TV가 지금 7만 7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우리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늦게 뛰어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는요, 완전히 우리 판입니다, 팟캐스트는. 팟캐스트는 쉽게 얘기하면 라디오잖아요, 그죠? 영상 기능이 없으니까. 근데 팟캐스트에 있는 분들이 대거 이쪽으로 와줘야 됩니다. 유튜브.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 왔어요. BJTV로 왔고, 예. 그 다음에 김용민도 왔고요. 그 다음에 이동영 작가도 지금 거의 준비가 끝났다고. 새가 날아든다도. 새가 진즉부터 왔습니다. 올리긴 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최욱. 그분도 지금 해서. 매블쇼. 거기도 왔고. 어쨌든 지금 우리 그 소위 말하는 그 팟캐스트의 그 유명하신 네임들하고 칭해지는 그런 분들이 지금 속속 지금 우리 유튜브로 지금 오고 있고요. 더 많이 와야 돼요. 더 많이. 그래서 저같이 이 무명, 의욕만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저 유튜브 지금 한지 지금 이제 한 달 반 됐는데요. 오늘 하루에 지금 500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구독이. 예. 근데 어쨌든 자, 그 대책을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 와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 여러분들. 뭘 지원해 줘야 되냐? 뭐 돈을 주고 이런 것도 좋아요. 이쪽 그 적폐 진영에 있는 그 유튜브들은 그 어르신들이, 특히 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보거든요. 공짜가 없다고 생각해, 이분들은. 그래서 방송을 하면요, 거기에 그 슈퍼챗이라서 돈을 막 쏘기도 하고 계좌 후원도 하고 이래서 지금 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그 파악한 바로는 저쪽에는 유튜브 결집력이 강하다. 엄청 강하죠. 엄청 강해서 저쪽에 어떤 그 박근혜 추종하는 박사모나 이런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방송을 안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텔레비 안 보고 몰려다니면서 유튜브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구독을 눌러주고, 뭐 돈은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히 모르는데 그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신의 한수나 정규제 TV가 20만 대 월 그 광고 수익이 2천만 원 이상 들어온다. 월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운영할 만하죠.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팟빵.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쪽에는 굉장히 전투적이고 심각하게 유튜브를 봐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또 심각해요. 심각하고 가짜뉴스도 범람하고. 그래서 가짜뉴스뿐 아니라 뭐 대한민국이 금방 망할 것 같은 이런 그 과장된 가짜뉴스, 뭐 가장도 있고 가짜뉴스도 있는데 대통령 뭐 침해 걸렸다 맨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우리 쪽은 팟캐스트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장난스럽게 시작했어요. 이제 김어준 씨가 막 시벌시벌 하면서 막 웃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2010년도는 몸으로 이제 투쟁하다가 팟캐스트 새끼면서 그 팟캐스트는 심각하지가 않아요. 즐기면서 재미있게 보는 건데. 나는 꼼수가 언제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저쪽 같이 어떤 그런 전투력이 없이 그냥 보고 느끼고 즐기는 정도라 우리하고는 지금 전투가 안 되는 부분이 거기 있다. 저쪽 사람들은 팟캐스트가 거짓, 가짜 방송이라도 진실로 믿고 막 태극기 집회도 그거 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팟캐스트를 지금 계속 하는데 들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시사 프로그램 아는 정도 듣고 있고 이제 그분들이 신경 쓰는 건 내부 싸움에 더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저쪽에는 거의 목숨을 걸고 행동을 하는데 이쪽에는 그런 그 어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행동 없이 말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유튜브를 보는 생각과 각오가 다르다. 이걸 우리도 그네들 수준으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구독은 우리 측이 그 팟캐스트 보는 사람이 뭐 100만이 본다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구독자 수가 그 김어준 그 낙곰수 딴지일보 같은 건 금방 50만 돼야 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아직.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거기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구독자 숫자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저쪽에 지금 30만이 넘는 게 2개나 있잖아요, 그죠? 딴지 우리 20만 넘는 게 아예 없어요. 딴지 방송국 같은 경우는 지금 17만 명인데 어쨌든 구독을 열심히 눌러줘야 돼요. 구독 열심히 눌러주고 이 구독자 숫자가 결국 그 힘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도 그렇고 많이 좀 눌러줘야 되고요. 하여간 유튜브는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분들은 좀 구독 그 다음에 뭐 좋아요 이런 거 계속 눌러줘야 되고요. 유튜브 이제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보면은 지지율 문제가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문제가 있는데 리얼미터 지지율이 이번에 발표된 게 얼마인지 좀 뭐 49%인가 48.8%. 그러니까 49% 되는데 리얼미터는 이제 ARS 쪽에 전화로만 그 자동 전화 이걸로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죠. 알고 리얼미터하고 갤럽은 틀리죠. 조사 방식. 갤럽은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10%대인데 리얼미터는 거의 더블로 가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여론조사인데 리얼미터 조사가 ARS라 다른지 몰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이죠. 그래서 직접 물어봅니다. 근데 저쪽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 지지하시는 분들이 직접 물어보면 대답들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창피한 거죠. 스스로 창피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ARS 기계로 돌리면요. 그건 뭐 누가 듣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갤럽 쪽 갤럽에서 나오는 발표 보면 자한당 지지율이 항상 낮고요. 리얼미터는 거의 어떤 때 막 더블 스코어로 이렇게 또 높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지율 신경 안 쓸 수 없잖아요. 리얼미터든 갤럽이든 지지율이 낮아지면 공격은 더 심해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지지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 분열로도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계속 하고 싶은 말이요. 단합돼 있고 우리가 단합돼 있고 하나가 되면요. 저들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있죠? 이렇게 뒤를 계속 해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대통령 아마 역사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고 대통령 또 외모가 훤출하잖아요. 그리고 애교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지지율이 당연히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지지율을 갖다 있잖아요. 깎아먹는 지지율이 마이너스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내부 단합을 해치는 일부 세력들. 아주 극렬하게 아주 내부에서 준동을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준동하는 사람들의 세를 위축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는 없고 어쨌든 많이 위축시켜야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언론이 제대로만 보도해주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남과 북이 지금 철도가 지금 연결이 되는 이건 어마어마한 민족사적인 어떤 민족사적인 어떤 사건이죠. 그런 것도 지금 언론에서는요 제대로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어떤 남북의 어떤 이 철도 이런 하여튼 지금 12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있을지 없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어떤 지표로 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체감 어떤 경제가 나쁘다는데 경제는 심리적인 거라 가짜뉴스로 이런 그 유튜브들이 뭐 망했다. 북한에 쌀 퍼줘서 쌀값 올랐다. 뭐 등등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위축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거 이대로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두고 볼 일은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촛불을 들고 이명박근혜를 구속시키는데 그 추위에 나왔던 분들이 이제 여기서 중도 포기하고 정권 넘겨주고 말 거냐. 그러면 안 되죠. 노무현 정부를 한번 봐라. 노무현 정부가 멀쩡한 경제, 그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경제 좋았어요. 오죽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경제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발행했다니까. 그 당시 지금 젊은 분들은 기억 안 날까요? 그 당시에 모든 경제 지표가 상향 곡선을 그었고 이랬는데도 경제 망했다고 해서 경제 대통령이 나왔는데 지금 애들이 그때 먹혔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오히려 그걸 반박하고 그걸 알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내부에서 뭐 자꾸 이 얘기 하는데 물론 내부에서도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데 외부 적부터 어떻게 하고 내부의 이 얘기를 더 심하게 외부한테 지금 점령당하는데 내부만 가지고 이 얘기 하다 보면 다 함께 망하는 거죠.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그 당시 다 망하고 이명박한테 정권 넘겨주고 나니까 뭐가 남았었어요? 다 망했지 함께. 지금 특히나 그 당시 노동당인가요? 국회의원 의석수도 많았고 제일 지지율 높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일부 사람들은 그랬어요. 열린우리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게 민주당 올 거라는 얘기 하는 사람도 내 들었어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같이 망하는 거죠. 열린우리당 망하니까 민주당도 함께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나 그 촛불을 들고 촛불혁명 전부를 탄생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분들 제발 지금 현 상황 굉장히 심각하고 어렵다 보시고 다른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때 그 정신으로 그때 그 행동으로 2016년 말부터 2017년 내내 우리가 촛불 정신으로 주장했던 거고요. 지금 우리가 그 적폐청산이 중단되면은 쟤들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양승태도 구속시키고 적폐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그걸 청산할 수 있도록 이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지. 정부의 힘을 자꾸 약화시키면서 내부 싸움이 나오고 또 조국성 같은 사람은 뭐 조국 수석이 물러나라고 저렇게 얘기는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큰 실수 없이 잘 나왔는데 요번에 요거는 아이가 똥볼 자살골이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언론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중동이니 뭐 KBS, MBC 요즘에 저 경향신문까지 그냥 날 펴요. 경향신문이 제일 나쁘게 보도합니다. 요즘에 잘 보세요. 경향신문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보도하는지. 어쨌든 이럴 때 우리 내부에서 총질하고 내부 분란 일으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할 말을 하시고 사셔야지만은 좀 민주당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발언이 안 나오죠. 왜 이런 발언이 나오냐? 자기가 최고고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응? 민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그냥 막 그냥 페이스북을 올리면 안 볼 거야.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을 올리면 기자들이 당연히 들어가 다 보죠. 그럼 먹잇감이 돼주는 거야. 지금 아마 조홍천 의원 사무실에 엄청. 저기 나경원이나 이현주 의원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나쁜 걸 뭐 자기가 해서 자기를 날리는. 악명을 날리는 거죠, 악명을. 그러니까 그 조홍천도 거기에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나는 조홍천 의원이 과거 어떤 정말 어릴 때부터 이런 운동을 노동운동을 했던 무슨 민주화운동을 했던 쭉 해와가지고 정말 조금의 티끌이라도 있으면 못 보는 그런 성격이나 그런 행동들을 해온 그런 정신으로 살아온 분이라면 이해가 좀 되겠는데 이분은 아니에요. 그 지저분한 박지만 밑에 있었고 새누리당 정권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가서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더러운 거 볼 만큼 다 받고 양심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쳐다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청와대가 더러운지 자기 더 잘 알 거예요. 지금 조국 수석이 하는 거 보면 정말 깨끗하다고 자기도 느낄 거예요. 경험자니까.
근데 그 짓 하는 거는 이거 무슨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문재인 정부 힘 약해지니까 잘 보여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 좀 독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난 이렇게밖에 생각 안 들어요. 나는 그 조홍천 의원이 과거에 나 재판할 때 그 해왔던 거 데려온 전인식이 보좌관을 봤을 때도 나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고, 앞으로 저는 그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 얘기를 하지만 적과 싸우는데 내부에서 총을 거꾸로 들은 사람은 과감히 저는 찾아가서 응징 취재를 하도록 지금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어떤 우리가 촛불혁명 정부의 협력원 이런 사람들과는 제가 크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것만 보고 조홍천 의원을 보면서 이것만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좀 과하게 이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첫 번째, 노무현 정부 그 힘 빠지니까 안에서 노무현 욕 안 하면은 진보 아니다, 국회의원도 아니다 하고 모조리 물어 뜯었잖아요. 결론은 같이 어려워지니까 그때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또 두 번 또 당하면 안 된다. 저는 정말 그 모든 걸 걸고 그걸 좀 막아보도록,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조그만 이런 스튜디오를 하나 만든 게 거기에 목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주 진보 정권이 지금 들어섰고,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진영에서 그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최소한 한 20년은 해야지 뭔가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100년이 넘게 쭉 쌓여온 이 적폐들이 하루아침에 안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뿌리도 깊고요. 뭐 재벌뿐만 아니라 언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학재단, 아주 흉악하죠. 사학재단. 그 다음에 대형교회,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 그 사학재단 중에서 유치원 저 문제도 지금 저 자한당하고 결국 유치원 그 연맹하고는 지금 한 몸이 돼서 뒹군다는 게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죠? 거기에 활약을 한 우리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은 진짜 박수 받아야 돼요, 이번에. 근데 어쨌든 이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근현대사를 갖다가 계속 이어서 집권을 했고, 우리가 지금 집권한 기간은요, 김대중 대통령 5년, 노무현 대통령 5년, 그리고 이제 1년 반에 1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지난번 이해찬 대표가 영조 때 영조 때 진보가 잠깐 그렇지. 집권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하고, 그렇죠. 지금 문재인 1년 반 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말이 좀 더 그걸 진보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그 어떤 다음 정권 재창출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송원 선생이나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그렇죠. 후배들, 우리 아들, 딸들, 자라는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 지금 그 자한당 쪽이 얼마나 구역질나게 보면은 정말 비열하고 부패하고 정말 지저분한 자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를 저렇게 그렇죠. 나쁘게 몰아가는 거죠.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그렇게 못 할 테지만, 이 자들은 박근혜, 이명박 감옥에 있는데도 벌써 잊어버렸어요. 김영삼, 자기들이 김영삼이 그 IMF, 김영삼 대통령 때 IMF 온 것도 나라 말아먹었는데, 그것도 김대중 정부가 한 걸로 생각하고, 노무현 정부가 IMF 온 걸로 생각하고 지금 유튜브들은 그 짓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당시 경제 지표를 엊그저께 내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더니 걔들이 와서 전부 가짜뉴스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다.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건, 그 내부에 문제가 심각하지만 좀 어떤 법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그 추이를 지켜보고,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증거를 들이밀어서 김부선이나 뭐 공지영 등이 가짜로 그렇게 퍼뜨렸다면 직접 고소고발을 해서 자기가 결백했다는 걸 입증도 해야 되고, 김부선이 나보고 막 뭐 흉령이 있다고 5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랬는데,
아직 김부선이 5년 동안 괴롭혔어요? 예, 좀 녹취록도 가지고 있어요. 모델 욕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김부선 참 씨가 욕을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는 에이, 뭐 상대할 사람을 상대해야지 하고 동아일보, 헤럴드 경제는 전부 그 명예훼손으로 해서 보상도 배상도 받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 아무 소리 않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잘잘못이 분명히 가려져서 그렇게 잘 해결이 되고 뭐 죄가 없으면 더 떳떳하니 당당하니 더 크게 정치인으로서 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 대응들을 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그러고. 아니, 이런 건은 있죠. 아주 간단해요. 우리 저 이해찬 당대표께서 재판 결과 보고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뭐 벌써 나가려는 둥, 뭐 말려는 둥, 제명하려는 둥. 아니, 토요일마다 우리 민주 당사 앞에 가가지고, 데모 벌리고 있는 지금 파리분들, 뭐 파리분들 정말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 내부를 왜 증폭을 시켜요? 아니 근데 뭐 나가라고 하는 분들이 데모도 하나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정한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당내 선거 때 우리 전해철 의원 지지했던 분들, 또 그다음에 당 대표 선거 때 우리 김지표 지지하시던 분들, 그분들이 한 패거리예요. 그렇게 때로 몰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재명 지사 나가라고 난리치고, 아니 왜 현미경을 자꾸 대어놓고 들여다보면요, 우리 이쁜 사람들 이렇게 피부 같은 데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요, 여기 괜히 흉측해 보여요. 하여튼 그 그건 안 되죠. 부분은 좀 기다려보고. 기다려야 돼요. 아직 이해찬 의원님 말 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이해찬 의원 말뿐 아니라 좀 더 기다려보고 어떤 결론이 나면은 그때 이 얘기도 들 뿐인데 그건 좀 뒤로 미뤄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걸 얘기하는 순간에 근데 자꾸 지지부진합니다. 그런 얘기를 민주당사가 하는 대신 여기 우리 앞에 자유한국당에 와서 그 유치원 3법 통과 안 시키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데모를 항의 데모를 그런 걸 이런 시도하고 데모를 해야지 쓸데없이 힘을 다른 데 쏟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총뿌리를 내부로 총을 돌릴 게 아니고 적폐를 향해서 총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응징 취재라는 게 뭡니까? 그런 뭐 홍준표라든가 김성태, 그 혼수 성태라 그러죠. 그 양반 몇 번 했죠? 지금 홍준표 몇 번 하고 응징 취재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자신이 뭘 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여기저기서 욕 먹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부 싸움은 좀 자제하고 그 일부에 지금 우리는 항상 위기라고 보고 그렇죠. 그쪽에 그 어떤 깨어있는 시민들이 위기라고 보고 저쪽의 어떤 잘못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그 가짜뉴스 유튜브의 그 지금 문제들도 계속 지켜보고 이쪽의 유튜버들을 좀 지원하고 또 특이한 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그 대한애국당은 100억 뭐 이렇게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의 버스를 대절해다가 매주 토요일이면 서울역에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날마다 하고 있는데 태극기 모독 집회 하는데 거기에 우리도 대응해서 집회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다면은 우리도 집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집회도 해야죠. 집회도 해야 된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때 집회를 하게 되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와가지고 우리 그 남북 평화를 이루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또 빈부격차를 없애고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촛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처음에 우리 촛불 들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그냥 방송을 끝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진영의 예. 유튜버들 스피커들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격려의 말씀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아니 뭐 열심히 2008년부터 해왔던 분들, 그 후에 2008년 이후에 2010년 팟캐스트로 또 많은 활약들을 해왔고, 뭐 지금 민주지정에 그 앞장서서 좀 뭐 하시는 분들, 물론 힘들고 어렵고 또 눈치도 보일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남한에도 내부가 양분으로 갈라지니까 이 크릭수도 떨어지고 서로 이쪽에는 이쪽 편 안 들어준다 원망하고 이쪽에는 이쪽 편 안 들어준다 원망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라도 중심을 잡아서 다 아우르고 가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이라 누구를 뭐 잘한다 잘못한다 이 얘기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그 유튜버들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힘을 받아서 할 수 있게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해주시고, 또 힘드시는 분들은 소액이지만 좀 후원도 해서 그분들이 더 성장해서 그 가짜뉴스와 맞설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응원이나 성원, 또 그 어떤 지원들이 없으면은 하기 어렵다,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이송원 TV 열심히 지금 해서 한 달뿐이 안 됐다는데 상당히 지금 구독자 수도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네, 지금 2,500명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서로 양쪽을 안고 가야 된다. 맞습니다. 분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얘기보다 분열, 갈등을 해소시키는 이런 이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우리 유튜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 백은종 대표님 모시고 시국 전반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